오늘 영상은 지난주 댓글 투자 전략을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선 것 같아서 투자 전략을 댓글로 하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전략을 전달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을 쓸 때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의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까지 그 한국 주식 매매 결과 손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한번 매매 결과를 정리를 하고, 한국 주식은 댓글 투자 전략으로도 제가 종목을 계속 어느 걸 사고 어느 걸 매도하는지 그게 그냥 규칙 없이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지, 그렇다고 복잡하게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은 선물 투자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죠. 나머지 이제 아주 작은 기계적으로 어떤 원칙으로 사고 어떤 원칙으로 매도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주차 투자 전략을 설명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이걸 최신 순으로 바꾸라고 했죠. 인기 순으로 하면 이제 순서대로 나오지가 않으니까요. 5월 19일 월요일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미보유할 때가 많고, 전일 이제 그 많은 물량을 잡았는데 선전 안 당하고 시장이 그냥 계속, 제가 밤에 깨어 있을 수는 없죠.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매도 나스닥, 주로 이제 나스닥하고 한국 주식의 매매에 대해서 올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왜 매도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적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능하면은. 그래서 왜 매도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주식을 이제 시작하면 이제 제가 추가 매수 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주식의 그 현재가에 좀 밑에다 대놓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사지는 식이죠. 나스닥 선물 포지션 제로가 됐다는 건 이제 17계약이었다가 제로가 됐다는 건 이제 반대쪽 청산을 끝냈다는 거죠. 이렇게 제로를 만든 이유는 이제 장중에 대부분 이제 한국장이 끝나기 전에는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장까지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제가 장을 외부로 나가고 헬스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포지션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위로 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방향성이 있는 장 아닐 때는 제로로 맞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규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이건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코스피 선물은 이게 적기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5월 20일에는 나스닥 선물이 위보유고, 이때는 아마 좀 고점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 계속 매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선물 매도하고 3계약 4계약 나스닥 선물 고점 확인 시 매도 전략 이렇게 썼죠. 오늘은 그러니까 이것은 고점 확인 시 매도 전략이란 거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날 이제 본장에서나 어떤 포지션을 고점 확인 시마다 매도 전략 이렇게 보는 거는 밑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게, 시장이란 게 이렇게 밑으로 될 가능성이 높게 보면은 악재가 터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그게 악재로 반영이 되는 건지, 그 악재가 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국채 쪽이 무너지면서 하락이 좀 컸었죠. 나스닥 선물을 어떻게 보유하고 왜 이거를 매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왜 이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는 것이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이유를 알 수가 있으니까 좀 덜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도 포지션을 꾸준히 잡은 거는 이제 무너진 거는 좀 이유였죠. 국채 그 채권 입찰에서 이제 국채 가격이 너무 높게 나오면서 이제 이날은 급락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매도 쪽으로는 수익을 가져갔고, 이거 아침에 이제 매도였는데, 시작할 때 장 열릴 때는 매도였는데 매수로 바꾼 거는 이 프리장에서 좀 매수가 될 좀 박스 쪽으로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유를, 방향성을 모른다는 거는 결국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박스권 매매를 활발하게 하는 편은 아니고, 방향이 뚜렷하게 잡혔을 때 포지션을 가지고 가서 긴 추세를 먹는 거를 목표로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라는 거는 어쨌든
큰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나쁜 그 매매 습관에 그 매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식은 이제 신규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장이 좋죠. 한국 주식 그 52주 최고가 대비 9.9% 이상 종목 수가 수요일이 피크였고 뭐 200개에도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계속 저번 주 주세와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더 장이 더 좋고요. 코스닥도 뭐 70개 정도면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한국 주식은 이렇게 제 지금 하는 매매 형태로, 그러니까 이 52주 최고가 대비 9.9% 종목이라는 거는 결국 제가 매매하는 방식에 특화된 어떤 저만의 개인 지표이죠. 이게 많을 때는 지금 같은 형태의 그 매매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증된 방식입니다. 이제 한국 주식을 보면은 종목 수가 너무 많죠. 이거는 이제 좀 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려고 들어가면서 매도할 종목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많아지는 거죠. 지금 하락 마이너스인 종목이 이제 한화엔진만 마이너스이고요. 이거 이제 이름 순으로 한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수익률은 4,700만원 정도 되고, 지난주에 SAMG 엔터랑 로보티즈가 상한가 가면서 일부를 청산을 했죠. 실험 손익을 높이 하면서. 그래서 좀 미실현 손익률이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이제 플러스가 됐습니다. 오늘 매수한 거 같은 거는 그저께인가 매수한 S&T 에너지도 오늘 좀 급등을 했죠. 그리고 두산도 괜찮았고요. 이번 주에 단 매수한 종목들은 D&D 파마텍은 좀 별로였습니다. 오늘 매수한 건 이제 APR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이게 플러스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오늘 저가에 산다고 샀는데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름 순으로 보는 것보다 이제 비중 순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제 APR은 오늘 샀는데 이제 입지를 한 거죠. 이게 하락을 하면 더 살 수가 있을 겁니다. APR은 뭐 예전에도 매매를 하고 이익 실현했던 종목이니까요. SAMG 엔터는 지난주에 매도를 했었는데 일부분은 남겨놨습니다. 계속 추이를 보고 싶어서요. 추세가 아직 끝난 거라고 보지는 않았죠. 수익률은 뭐 138%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D&D 파마텍 이런 종목도 이제 수익률이 이런 상태면 이제 마이너스로 가도 더 사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났는데 1000만원이 넘는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더 이상 물타기는 안 합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더 사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주가가 더 마이너스로 가면은 오히려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긴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주식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주 종목은 비중이 제일 큰 건 코스피 선물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경 써서 하는 건 나스닥 선물이고요. 수익은 나스닥 선물이 더 좋죠. 현재 코스피 선물보다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1000만원이 넘어갔을 때 더 이상 이제 물타기로 해서 희석시키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중이 몇백만원, 몇십만원인 종목이 마이너스가 되면 오히려 물타기로 해서 더 비중을 늘리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순을 보면은 이제 2차 전지주가 이제 7천만원이죠. 비중이 좀 큰 편인데 수익률은 69%. SMG 엔터를 빼면은 가장 수익률이 높죠. 그래 보면은 가급적 이제 비중이 높은 것이 손익률이 높은 것이 금액이 좀 높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게 실패했다는 것이 이제 하나엔진은 1000만원이 넘는데 비중으로 보면 중간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종목이 좀 실패를 한 거죠. 물론 다음 주에 이 조선 엔진주가 좀 상승한다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오히려 매도하기는 더 편하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확실하게 가게 되면요. 그 지난주 영상 올린 이후에 이제 종목들을 보면 SAMG 엔터나 로보티즈가 이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 이게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117%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았죠. 매매 손익도 높았고요. 이렇게 두 종목이 117%, 70%에서 매도를 해서 2,400만원이 나오면 실현 손익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20%대로 진입을 했죠. 인벤티지랩은 오늘 매도를 했는데 매도 이후에 좀 플러스로 돌아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마이너스로 들어서고 거의 한 일주일이 된 종목이라 매도를 했습니다. 현대로템도 이때 매도하고 오히려 매도가보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종목 선정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이 좀 저점 부근에서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 주로 이제
이 화면에서 보면 알다시피 가급적이면 이제 10% 안에 종목들을 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펄어비스 같은 거는 그 붉은 사막 그 오픈 기대감으로 산 거죠. 그런 거는 저점 거의 저가 부분부터 샀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22%는 하락한 상태고요. SMCG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최고가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뷰티주에서는 SMCG랑 펌텍코리아 두 종목하고 오늘 APR을 매수했죠. 오늘 거는 이제 아직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거는 워낙 좀 변동성이 로봇주는 좀 있죠. 이 두산 같은 게 18%가 빠졌는데 사실 이 18%가 NXT 시장에서 시가가 상한가로 그러니까 몇 주 거래 안 되면서 상한가로 시작돼서 거기서 산출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NXT의 그 초기 시세 때문에 52주 최고가에서 많이 밀린 걸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그 종목의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될 겁니다. 하나인지는 물론 이게 마이너스로 간 종목 같기 때문인지 이제 11%로 가급적이면 보유 종목이 이제 지금같이 장이 좋을 때는 10% 안에 있게 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주식을 어떤 걸 신규로 사고, 신규 주식은 이제 10% 안에 든 종목 중에 그동안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산 종목이 하락 조정을 받을 때 삽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댓글 투자 전략에 추가 매수라고 올리거나 신규 매수로 올리는 거는 대부분 그날 주가가 좀 하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자별 주가를 주로 보고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나가 양쪽에서 막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매수를 하지 않고요. 또 그 전날 또 너무 많이 상승해서 그 다음날 떨어지면은 떨어진다고 또 반드시 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뭐 예를 들면 뷰티 테마가 다 오르는데 특별히 어떤 종목이 좀 덜 오른다. 딴 종목은 막 7% 8% 오르는데 어떤 종목이 1, 2% 오른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생각해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매도한 걸로는 현대로템이나 인벤티지를 같이 한 닷새 정도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5일 가급적이면 첫날 마이너스에 안 되는 걸 목표로 사는데 첫날에 마이너스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틀 3일 정도는 기다려주고 일주일 정도 지나도록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종목을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매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된 종목이 이제 1000만원 이상 보유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인 종목이죠. 뭐 플러스인 종목은 뭐 1000만원 이상이라도 그 하락 조정할 때 얼마든지 추가 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뭐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같은 건 개별 종목이죠. 게임주 전체가 다 강한 건 아니니까요. 방산, 조선, 엔터, 뷰티 이렇게 좀 묶음으로 가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요. 10% 이상 넘어간 건 아까 말씀드린 거죠. 펄어비스 같은 개별 재료가 있어서 붉은 사막, 오픈 재료 같은 그 종목 펄어비스 종목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거는 이제 52주 최저가에서 10%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두산 같은 거는 말씀드렸죠. NXT에서 시가가 뭐 한 몇십 주 거래되면서 상한가로 시작해서 52주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한 걸로 나오는 종목. 이런 것도 조금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10% 이상 얘는 실제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지금 거의 한 5개월 정도 되는데요. 실현손익이 1억 4,800이고요. 그리고 미실현손익이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걸로 이제 4,700만원 정도 됐죠. 그래서 총손익이 한 1억 9,6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평균을 내보니까 한 적을 때는 1억 7천 정도, 그리고 오늘이 아마 좀 주식 비중이 많아서 2억 8천 정도 해서 2억 5천으로 수익률을 산출해 보니까 올해 들어 수익률은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장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군을 그 선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매매 원칙으로 매매를 할 경우 5개월에 78%니까 연수익률로 따지면은 뭐 한 150에서 200% 정도를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올해 2025년 4월까지 좀 내렸었죠. 4월 초, 4월 중순까지는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 좀 반등하는 한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2025년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 수익률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5월 5주차 투자 전략은 뭐 당연히 관세 전쟁은 아니죠.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향방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장은 방산조선, 그리고 중국,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뷰티 엔터 등 이 중국 쪽하고 그 더 친밀해질 경우
그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들로 포트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은 일단은 단기 좀 그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먼저 매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매수해서 청산하는 전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고점 매도죠. 예, 오타입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는 전략인데 이게 1차적인 전략이고, 박스권 매매를 자꾸 하다 보면 추세 돌파에 대한 그 시야가 굉장히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박스권 매매로 매매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박스권 매매를 하다 보면 추세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 발표 일정은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로 뭐 큰 적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29일 장 끝나고, 그러니까 미국 장 끝나고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관세 전쟁 전에 뭐 엔비디아 얘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건 없겠죠. 근데 중국향으로 이제 칩을 파느냐 못 파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GPU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실적은 좋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어떨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GDP랑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PCE 정도,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슈퍼땡스는 16분께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슈퍼땡스 나는 했는데 못 받았다 하신 분들은 답변을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대하고요. 댓글 투자 전략에 좀 시간이 될 때마다 왜 이런 이유로 주식을 추가 매수했고 나스닥 선물을 지금 매수나 매도로 보유하고 있고 본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이고, 간단한 어떤 그때그때 그날그날의 실시간적인 투자 전략은 댓글 투자 전략을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댓글 투자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거고, 제가 주야장창 매수나 매도를 고집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때그때 재료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융통성 있게 매수였다가 또 매도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 투자 전략을 많이 참조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